좀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극장 무려 400억대를 기부한 분들이 계세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김영석 할아버지와 양영애 할머니, 이제 91세, 83세 되신 분들인데, 이 노점상 또 과일, 이 소매 이런 걸 통해서 거의 50년 동안 모은 400억을 어제 이제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어제는 일단 토지 5필지, 건물 4동, 200억 상당의 기증을 했고, 곧 예. 이어서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 200억 상당에서 총 400억 정도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어제도 몸이 불편하셔서 그렇게 구급차에 의지해서 현장에 와서 기부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평생 동안 어렵게 안 쓰고 해서 그 다 쌈짓돈 모으고 모아서 마련한 저 건물과 땅을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하셨다는 것은 예. 돈 많은 사람이 기부한 것과는 또 다른 다르죠. 차원에서 예. 대단한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고대에 좀 문의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도 하시고 과일 장사도 하시고 돈을 1원, 2원, 100원, 200원 이렇게 하여튼 정성스럽게 안 쓰고 모으신 거죠. 당신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게 돈을 안 쓰시고 그거를 모으시느라고 생일도 챙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누가 언제 생일인지도 잘 모르신대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10년, 15년 입는 옷이고. 그러니까 절대 돈을 허투루 안 쓰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쓰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기부하는 거다. 이런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이렇게 대학교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어서 나 너무 기쁘다.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모은 돈을 기부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울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교훈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소중한 동인이니까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김광삼 선생 어렵게 노점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산을 읽어온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언론에 제목만 딱 보고요. 노부부가 400억 기증 그래서 얼마나 부자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1000억 정도 있는데 네. 그중에 한 400억 정도 기부하는 것 같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본인들이 입던 옷도 사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어다 입었고 또 과일 장사 노점상을 했는데 이제 과일 장사할 때도 신선한 과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새벽에 사러 갈 때도 전철 타고 가야 하는데 그 값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그러면 사실 지금 이 400억이 일반적으로 투기를 하고 이렇게 번 돈이 아니고 이 두 분은 이제 피와 땀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 노부부께서 왜 돈을 벌려고 했을까? 거기 좀 의아심이 있죠.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호화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대부분이 많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원, 10원, 20원 아껴가지고 결국 건물 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갖고 4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자녀분 키우는 거 위에는 돈을 전혀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00억 자체가 일반적인 재산의 400억과는 비교가 안 된다. 결국 저 두 분의 피와 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부의 어떤 의미를 이제 다른 기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부여를 해야 하고 저는 가장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런 기부, 이 소중한 피와 땀은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허투루 안 쓰고 번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분의 어떤 취지에 맞게 정말 한 푼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어려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게 정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혹시 자식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소극장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2명 있고요. 둘 다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자도 보니까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미국 뉴욕주에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석 할아버지 부부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들 미국 가서 잘 살고 있고 집도 한 채씩 있고 직업도 있고 그냥 자기 먹고 살 정도는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들들도 어쨌든 그 부모님이 고려대학교에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거기에 동의를 했다. 아들도 대단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참 이 아들들도 대단한 것이고 아마 그렇게 또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키웠겠죠. 그런 정신을 갖도록. 이건 어차피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10원, 20원 아껴가지고 모아서 76년에 건물 하나 사고 주변 땅 사고 하면서 모은 거니까 너희들 교육시켜준 걸로 너희들은 만족해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도 그건 아버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참 그렇게 그리고 흔쾌히 또 찬성할 수 있는 자녀도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으로 보면 참 그 부모님의 그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한 가족입니다. 다음은요.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리포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곁눈질로 옆차선 차량을 보더니 속도를 맞춰 따라가 차량 옆을 들이받습니다. 살짝 부딪혔는데도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남성 2명은 일어나자마자 다친 척 허리를 잡습니다. 또 다른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같은 퀵서비스 업체 배달원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타박승 정도인데 입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수법의 사고가 계속. 최근 1년 동안 이 업체 배달원이 낸 사고는 100여 차례,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모두 고의 사고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타내려고 회사 차량까지 동원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운전이 미숙한 차량을 골라 사기를 쳤는데 모두 사장이 시킨 짓입니다. 근데 손님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 한번 쳐서 돈 좀 벌어온나. 뛰어드는 차량하고 사고 나면 유리하니까. 경찰은 퀵서비스 업체 사장과 배달원 등 모두 4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